자, 이제 두 번째 응력 변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각종 하중에 대해 가지고 각종 그 하중에 따른 어떤 변형률을 갖다가 어떠한 것들을 그 하중에 대한 변형이라고 정의를 하며, 이때 그 평균 그 늘어나는 어떤 변형량의 관계인 그 변형률을 갖다가 어떻게 정의하는가 얘기를 갖다가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직 하중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이처럼 작용하중하고 여기 저항하는 단면이 있다라고 치면 이렇게 수직 어떤 단면이 하나 있겠죠. 우리는 지금 모든 관계를 다 2차원이 평면에서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용하중과 여기 저항하는 어떤 단면의 두께가 있다라고 치면 이것만큼의 또 수직 면적이 존재할 텐데, 이처럼 작용하중과 저항하는 단면이 수직 관계에 놓일 때 이러한 하중을 갖다 이미 우리는 수직 하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을 받았을 때 부재 변형을 갖다 고려한다라고 치면 힘 주는 방향으로 이처럼 늘어나는 길이 변형이 생길 텐데, 물론 힘 안 주는 방향에 대해서는 줄어드는 어떤 그런 변형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힘 준 방향에 대해서 유발되어진 변형량이 힘 안 준 방향에 대해서 줄어드는 어떤 그 길이 변형보다는 두드러지게 유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가 있는 어떤 길이 변형이라고 하면 이 값이 될 텐데, 이때 각각 제하된 하중과 저항하는 부재 단면 관계로부터 이러한 하중 수직 하중, 이러한 변형량을 갖다 우리는 수직 변형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로부터 수직 변형률은, 변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길이에 대해서 늘거나 줄거나 길이 비의 어떤 비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실제 길이 값이 L로 주어졌다라고 치면 이때 늘어난 양에 대한 어떤 변형량의 비를 변형률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때 재료가 선형 탄성 구간 내에서 거동을 하고 있다라고 치면 이때 단면에 유발되어지는 평균 응력은 후계 법칙으로부터 이와 같은 관계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아울러서 어떤 실험식 관계, 여기서 E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험을 통해서 그 어떤 재료 성질마다, 재료 종류마다 그 관계를 갖다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얻어내는 값인데, 이처럼 수직 응력을 갖다 표현해준 식을 갖다가 이제 실험식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치면 이론적인 관계식은 작용 하중에 대해서 전체 저항 면적 나누어준 관계를 갖다가 수직 응력이라고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들로부터 이 관계에서 얻은 응력 시그마나 이러한 관계로부터 얻은 응력 시그마는 다 수직 응력을 나타내는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로부터 이론적 수직 응력, 실험적 수직 응력. 물론 여기에서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길이에 대한 변형량의 비, 요 두 관계를 갖다가 관계시키게 되면 델타 L, 전체 부재에 늘어난 길이 변형량은 A분의 PL이라는 관계를 하나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을 갖다가 꼭 기억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용하중과 저항한 단면이 수직 관계에 있을 때에 이처럼 실제 길이 관계 L, 저항 면적 A, 이때 늘어나는 길이 변형량을 갖다가 우리는 델타 L을 갖다가 수직 변형량이라 하고, 이때 변형률은 L분의 델타 L, 이때 응력 관계는 재료가 선형 탄성 거동하는 구간에서 거동을 하고 있다라고 치면, 실험적 관계식은 E라고 하는 것을 갖다 실험을 통해서 아까 스트레스스트레인 커브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안다라고 치면 이와 같이 정의를 할 수 있고, 이론적 관계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A분의 P라는 관계로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분의 P라고 하는 이론적인 관계, 그 다음에 이 입실론이라고 하는 실험적 관계였던 수직응력의 관계식으로부터 델타 L은 A분의 P라는 관계까지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 가지고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수직응력 관계들로부터 요 지금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관계들은 지금 일축 방향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그 포화손비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갖다 하면서 그 포화손비에 대한 관계는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낸 관계들은 전부 다 일축 방향 어떤 힘에 대한 어떤 변형 관계로부터 어떤 재료의 물성치인 E값, 누값 관계들을 갖다가 다 고려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힘이 1축만 있는 게 아니라 2축, 3축까지 있다라고 하시면 이때 변형과 응력 관계는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갖다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아까 제가 간단히 보여드린 이런 형태를 한번 볼까요?
만약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평면에서 XY 단면만 있다라고 치고 이 경우 X방에 대한 변형만을 갖다 고려한다라고 치면 결국 이 재료가 어떤 선형 탄성 고동만 한다라고 치면 이처럼 X방향에 대한 힘만 있을 경우 Y방향 힘만 있을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지금 제가 고려하려고 하는 것은 X방향에 대한 어떤 변형만을 갖다 고려하려고 한다. 그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X방향 힘만 주니까 X방향은 늘어나는 반면 Y방향은 줄 것이고 이 경우에는 Y방향으로 늘어나고 X방향으로 아마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한 변형률과 이 경우를 두 번째 경우라고 두고 변형률을 X방향에 대해서만 따로따로 고려를 해서 합해주면 전체적으로 XY 방향으로 두 개의 인장 능력이 존재할 경우에 어떤 전체 X방향에 대한 변형 관계를 고려하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상태에서 X방향 변형은 시그마는 E입실론은 후계 법칙이 정의가 될 테니까 이때 입실론 X1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시그마 X가 되겠죠. 결국 시그마는 E입실론이니까 입실론 2분의 시그마 X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관계에서는 입실론 X2를 갖다 정의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 힘이 Y방향으로 존재하니까 후계 법칙이 여기서는 어떤 관계를 갖다 정의해야 될까요? 시그마는 E 입실론. 물론 이때 시그마는 Y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가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Y방향에 대한 변형률을 갖다 먼저 정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관계로부터 X방향에 대한 변형 관계를 갖다 고려한다라고 치면 결국 힘 준 방향과 힘 안 준 방향에 대한 변형률 비를 갖다 나타낸 관계 개수가 뭐가 있었다? 포화손비가 있었죠. 그래서 포화손비를 갖다 정의하게 되면 이때 포화손비는 마이너스 하중 제하 방향 변형률분의 하중 제하되지 않은 방향으로 변형률인데 지금 같은 경우라고 치면 힘 준 방향이 어느 쪽이에요? Y방향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마이너스 Y방향 변형률분의 X방향에 대한 변형률의 비가 포화손비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부터 입실론 X2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이너스 누에 입실론 Y2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고 이때 입실론 Y2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서 고려되어진 후계 법칙으로부터 2분의 시그마 Y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바로 뭐예요? Y방향으로 힘 주었을 때 X방향만의 어떤 변형률 관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로 입실론 X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입실론 X1 더하기 입실론 X2 즉 X방향 힘만 있을 때의 X방향 변형률과 Y방향으로 응력만 있을 때의 X방향에 대한 변형률 관계를 따로따로 고려를 하게 되면 결국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누 2분의 시그마 Y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갖다가 지금 이 축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 칠판에 대해 가지고 수직 방향으로 부재치수가 하나 더 있다라고 치면 G축까지 3축으로 응력이 존재한다라고 치면 그런 관계라고 치면 결국 X방향, Y방향, G방향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X방향만의 어떤 변형만을 고려한다라고 치면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X방향에 대한 응력 때문에 X방향의 변형은 인장 변형이지만 상대적으로 Y방향에 대한 인장 응력 때문에 X방향에 대한 변형은 음의 변형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어떻게 이제는 G방향으로 당기는 힘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X방향에 대한 변형률은 결국 그 크기만큼 어때요? 포화손비만큼 X방향 인장 변형량에 대해서 포화손비만큼 줄어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고려하게 되면 결국 X방향만의 변형량 관계는 3축에 대해서까지 확장해서 생각을 하면 결국 X방향에 대한 응력 때문에 X방향 변형은 증가하지만 Y방향에 대한 변형 하중 때문에 X방향 변형은 포화손비만큼 감소가 할 것이고 만약에 G축까지 있다라고 치면 G축으로 당기는 인장력 때문에 역시 X방향에 대한 변형은 어때요? 아마 역시 포화손비만큼 감소할 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축에 대해서 정의한 관계로부터 3축으로 고려하게 되면 G축에 대한 관계까지 추가적으로 그 포화손비 영향만큼을 갖다가 감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처럼 3축까지 확장해서 응력과 어떤 변형률 관계를 갖다 정의한다라고 치면 이런 형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물론 Y방향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관계로부터 여기 이제 하나만 더 붙으면 될 텐데 3축에 대해 가지고 뭐 이렇게 되겠죠. 아마 이 X라고 두면 이걸 또 Y라고 G라고 둘까요? 물론 G축으로 당기게 되면 이때 축은 요걸 갖다가 역시 X 이걸 갖다가 G라고 둡시다. 그럼 결국 X방향에 대해서 요거만큼 줄 건데 그 관계를 갖다 다 표현을 했다라고 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G축에 대해 가지고도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관계를 갖다가 지금 변형률에 대한 형태로 지금 식을 갖다가 좀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갖다가 응력에 대한 형태로 식을 갖다가 바꿔주게 되면, 연립을 하면 결국 시그마 x는 이런 형태의 식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물론 기타 y와 g에 대해서도 이제 여기 xy 관계들만 바꿔주면 될 텐데, 이처럼 삼축에 대해서 변형률 관계를 갖다가 이처럼 중첩 원리를 갖다가 적용해서 포화손 비만을 갖다 잘 고려를 해 주시게 되면 이와 같이 삼축에 대한 변형률과 응력식까지 제시를 할 수 있는데, 그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는 식이 여러분 교재 129페이지에 있는 거기 129페이지에 A 1번, 2번, 3번 식과 그 다음 B 1번, 2번, 3번 식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좌측에 있는 거기 까맣게 쉐이드되어 있는 구간에 대한 그 관계식들이 지금 삼축에 대한 변형률과 응력에 대한 형태로 식을 갖다 제시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부터 이제 삼축까지 얘기한 거로부터 이 축에 대한 얘기를 갖다 줄여나간다라고 치면, 이 축에 대해서는 이제 XY에 대한 관계만 갖다 고려한다라고 치면, 이제 G축에 대한 응력값들을 갖다가 이제 0이라고 둘 수 있는 어떤 평면 응력 문제가 되어지는데, 그렇다라고 치면 3축에 대해서 고려한 관계로부터 시그마 G라고 하는 G축을 갖다 무시한 형태가 되게 되면, 변형률 관계는 시그마 G를 갖다 제외한 형태를 갖다가 고려해 주시면 되고, 그 관계로부터 다시 시그마 X와 시그마 Y에 대한 관계식으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그 관계가 이제 교재 역시 129페이지에 있는 C번과 D번 형태의 식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삼축에 대한 관계를 갖다가 중첩 원리를 적용하셔가지고 X만 있을 때, Y만 있을 때, G 방향에 대한 응력만 있을 때 각각 독립적으로 X 방향 변형만 다 계산을 해서 합해주고 Y 방향에 대한 변형만 다 고려해서 합해주는 형태가 되게 되면 A번 1, 2, 3번식이 되고, 그 다음 그 관계를 응에 대한 형태로 표현해주게 되면 B번 1, 2, 3번식 형태가 되어집니다. 이 관계에서 이처럼 평면 응력이 고려가 되어진다라고 치면 거기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그 G축 방향에 대한 모든 응력이 0이 되어진 형태가 되어지므로 그 관계로부터 A번식으로부터 시그마 G를 다 0이라고 두고 고려를 하게 되면 C번식이 되고, 그 관계를 갖다가 다시 C번식에서 시그마 X와 시그마 Y에 대한 형태로 응력식을 갖다 바꾸게 되면 D번 형태식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축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얻어낸 어떤 재료의 물성치인 E값, U값 관계로부터 3축, 2축에까지 확장해서 응력과 변형률 관계를 갖다가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3축에 대한 변형률식인 A번식, 그 다음 응력에 대한 식인 B번식, 그 다음 2축에 대한 변형률식인 C번식과 응력에 대한 D번식까지를 갖다가 머릿속에다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최적 변형률에 대한 얘기는 거기 맨 밑에 있는 2번식. 최적 변형률은 결국 이렇게 있던 입자가 어떤 육면체 입자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각각 X, Y, G 방향으로 힘을 다 받아서 늘어났다라고 치니, 물론 이쪽으로는 이것만큼, 이쪽으로는 다시 Y 방향으로 요거만큼, G 방향으로 요거만큼 늘어났다라고 치면 이러한 어떤 요소를 하나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때 전체적으로 늘어나냐를 갖다 각각 X 방향에 대해서는 입실론 X만큼, Y 방향에 대해서는 입실론 Y만큼, G 방향에서는 입실론 G만큼 늘어났다고 치면 최초의 부재 상태를 갖다가 각각 주어진 최초의 길이를 갖다 각각 dx, dy, 그 다음 요 길이를 갖다 dg라고 두었다고 치면 최초의 부재 최적은 dx, dy, dg가 될 것이고, 이때 그 다음 늘어난 최적량 관계를 갖다가 b sub f라고 둘까요? 그럼 그 관계는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최초에 이런 어떤 최적을 갖던 입자 하나가 XY 지방에 대한 수직 응력을 3축으로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노란 형태로 부피가 커졌다라고 보시면 최종 상태의 어떤 최적은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최적 변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최적분의 나중 최적 마이너스 최초의 최적 관계를 갖다 고려해준 형태가 바로 최적 변형률이라고 둘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갖다 대입을 해주고 관계를 갖다 고려하게 되면 결국 다 정리하고 작은 값들 갖다 다 무시했다라고 치면 저와 같은 형태로서 아마 식이 제시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거기 129페이지에 4번 최적 변형률 관계를 보시게 되면 다 그 관계를 또 정리하게 되면 그 이미 입실론 x, 입실론 y, 입실론 g라고 하는 값들은 작은 값들이기 때문에 그 작은 값들이 2개 이상 고려되는 텀들은 전부 다 0이라고 고려를 했다라고 치면 결국 최종적으로 남는 변형률 값은 이와 같은 형태가 될 거란 얘기겠죠. 그래서 B 서브 제로, 그 다음에 B 서브 F에다 각각 관계를 고려해서 식을 다 전개를 하게 되면, 물론 이때 뭐 입실론 X, 입실론 Y라고 하는, 요게 이미 작은 값이니까, 작은 값을 고려했다고 하면 이 관계들은 다 0으로서 고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하게 되면, 최적 변형률 관계는 이와 같이 정리가 될 겁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앞서 3축에 대한 어떤 응력 변형률 관계를 나타내주는 요 식, 우리 교재 129페이지 A번에 있는 그 관계식을 갖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결국 최적 변형률은 응력 관계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 이런 형태의 식으로서 제시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최적 변형률에 대한 얘기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초 첫 번째 수직 어떤 하중에 대해 가지고 수직 변형률, 수직 응력 관계를 알면 이를 갖다가 3축 응력에 대해서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129페이지 A번 그 다음 변형률 관계로 표현을 하게 되면 B번식이 되고 여기에서 2차원 평면 응력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 쉐이크되어 있는 어떤 그 칸 안에 있는 관계를 보시게 되면 G 방향에 대한 응력을 다 0이라고 무시하게 되면 C번과 D번의 형태로서 변형률과 응력을 A번, B번식을 갖다 줄여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실험에서 얻어낸 관계식인 시그마 E 입실론하는 관계, 즉 X 방향에 대한 응력만 존재한다라고 치면 결국 시그마 E 입실론 형태로서 간단히 처리가 되어질 겁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이제 최적 변형률까지 고려한다라고 치면 최초의 어떤 주어진 부재였던 최적으로부터 이 부재가 3축으로 하중을 받아서 최적이 커졌다라고 치면 이때 최초의 최적분의 나중 최적 빼기 최초의 최적 어떤 관계를 갖다 고려하게 되면 이를 갖다가 우리는 최적 변형률을 하고 그 관계는 결국 XY G축에 대한 변형률의 합과 같으며 그 관계를 갖다가 응력에 대한 형태로 표현해 주게 되면 130페이지에 주어져 있는 F식이 된다 하는 관계까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휨 하중에 대해서 고려를 하게 되면 자, 이번엔 이런 부재의 작용 하중이 휨 하중입니다. 그래서 휨 하중이 작용했을 때 부재에 유발되는 변형과 이때 응력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먼저 하중이 n만큼만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작용 하중과 거기서 하나는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중이 0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할 때 두드러진 어떤 변형이 무엇인가. 이때 그 두드러진 변형을 갖다가 그 하중에 대한 변형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자, 그럼 이 부재가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휘어지겠죠. 이 관계에서 모멘트를 주니까 이렇게 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모멘트가 더 커지게 되면 어떤 변형이 두드러질 것인가. 그 관계를 고려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하중을 2배만큼 모멘트 더 줬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변형이 어떻게 될까요? 더 이렇게 원에 가깝게 동그래지겠죠. 그래서 모멘트 하중이 점점 증가하게 되면 뭔가 부재의 변형은 뭔가 이렇게 차이가 생기게 변해가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을 과연 그 모멘트 하중에 대한 변형이라고 정의할 것인가. 그래서 이때 모멘트에 어떤 변형량은 이처럼 모멘트 하중이 점진적으로 커지게 되면 원에 가깝게 됐는데 먼저 1만큼의 n만큼을 주었을 때의 어떤 초진 곡선으로부터 이 관계에서 이때 우리는 그 하중에서 유발된 휨 변형을 갖다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은 요것을 갖다가 원의 일부로 삼을 때 원 중심점이 어딘가에 존재하겠지. 그래서 이걸 갖다 원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걸 원의 중심점을 고려한다고 하시면 여기 어딘가에 존재할 겁니다.
물론 모멘트 하중을 2배만큼 많이 줬다라고 하시면 더 원에 가깝게 많이 쳐져서 동그래질 텐데, 역시 이때 2배만큼 모멘트를 주었을 때 이 곡선을 갖다 원의 일부로 삼는다라고 하시면 원의 중심은 여기 어딘가에 존재할 겁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멘트 하중이 점점 커지게 되면 이때 요 부재를 갖다 원의 일부로 삼을 때에 원 중심까지 이르는 이 거리 값이 점진적으로 짧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모멘트 하중이 점점 커지게 되면 이 부재를 갖다 원의 일부로 삼을 때에 이 공률, 즉 요 중심을 갖다 공률 중심이라고 하고 요걸 갖다 공률 방향이라고 하는데, 이때 요 사이에 끼어있는 각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라고 표현을 해도 관계가 없고, 물론 요 길이가 짧아진다 표현을 해도 관계가 없는데, 원칙적으로 이 휨 하중에서 유발되어진 변형 모습은 어떤 길이의 변형을 갖다 유발시키는 하중 관계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휨 하중에 의해서 유발되는 변형을 갖다가 각의 관계로 표현을 하지 않고 이 원의 중심이 점점 짧아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중이 점점 커지게 되면 변형량은 로우분의 1이 커진다라고 표현을 하겠다.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은, 물론 이제 원격히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 부재의 일부를 하나 잘랐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있던 알갱이 하나가 모멘트 하중을 받으면 이와 같이 휘어지는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때 기위 관계를 보시게 되면 여기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하중을 갖다 받게 되면 상단으로 가면 갈수록 길이가 많이 짧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길이가 많이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모멘트 하중에 의해서 유발되어진 어떤 변형의 어떤 그 특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힘을 주기 전이나 준 후나 길이 변형이 안 생긴 하나의 축을 찾을 수 있는데, 이 축을 우리는 중립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모멘트 하중에 변형이 생길 수 있는 이 관계를 갖다가 다시 한번 수정을 한번 하게 되면, 우리가 따진 변형은 길이 변형이지, 이 방향으로는 요거 처짐량이 요거 처짐량이 같다라고 하시면 어떤 최초의 상태나 힘 모멘트를 받은 연후에 어떤 길이 변형이 생기는 어떤 변형 모습은 안 생긴 거죠. 요 변형, 처짐량이나 요 처짐량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멘트 하중에 의해 가지고 유발되는 변형 모습을 조금 수정을 하게 되면 요런 형태의 변형이 생겼다라고 아마 간주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중립축을 중심으로 단면 높낮이에 따라서 길이 변형량이 바뀌고 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나를 보기 위해서 요 관계를 갖다 다시 한번 수정을 하게 되면, 전체 길이 값은 상단은 이거만큼 줄었다는 얘기고 하단은 이거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결국 이런 부재에 모멘트 하중이 걸리게 되면 이렇게 있던 사각형 부재 단면은 어떻게 부재가 변하냐 하면 이렇게 변화가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사다리꼴 모양으로. 결국 모멘트 하중을 받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사각형 형태가 되어지는데, 요것을 갖다 쭉 연장을 하게 되면 만나는 점을 하나 찾을 수가 있겠죠. 요까지 길이 값이 결국 이제 우리가 지금 처음에 얘기한 공률 방정이라는 개념인데, 결국 최초의 상태 알갱이 하나에서 모멘트 하중을 받게 되면 부재가 이렇게 휘어질 때 요걸 연장을 하게 되면, 즉 요 놈을 갖다가 원의 중심으로 삼았다라고 치면 원 중심이 될 만한 위치, 여기까지 길이 값을 갖다가 중립축으로부터 원 중심까지 이르는 거리를 갖다 우리는 공률 방정 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결국 변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모멘트 하중을 받게 되면 부재가 이렇게 아래 위에 대해 가지고 최초의 길이 값과 모멘트 하중을 받은 연의 길이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처럼 모멘트 하중을 받게 되면 단면 위치에 따라 가지고 높낮이에 따라 가지고 최초의 길이 값이 요 y만큼 떨어진 위치에서는 요것만큼의 길이 변화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y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변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 최초의 길이를 갖다 dx라고 두었다라고 치면 요 늘거나 줄거나 요 길이 변형량을 갖다 우리는 델타 dx로 둘 수 있을 텐데, 결국 수직 변형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최초의 dx가 y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는 요것만큼 길이가 늘어났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쳐다보아야 되는데, 당장 모멘트 하중을 주었다라고 치게 되면 그 길이가 위치에 따라서 길어졌는지 줄어졌는지 관계가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게 원에 가깝게 모멘트 하중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동그래지면서 이것을 원의 일부로 삼을 때에 원 중심점이 점진적으로 짧아지는구나. 그 관계를 먼저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관계는 결국 무엇과 그 크기가 같으냐면, 이놈에 대한 요놈의 길이비는 요놈에 대한 요놈의 길이비와 삼각형 비례식을 갖다 이용하게 되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휨 하중을 받았을 때 유발되는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길이가 늘거나 줄거나 어떤 그런 변형이 생겼다는 얘기인데, 그 관계를 갖다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겠다?
저렇게 전체 부재에 있어가지고 모멘트 하중을 받게 되면 전체적으로 부재가 원에 가깝게 동그래진다는 개념을 갖다가 곡률 방향이 짧아지는 형태로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휨에 의해서 유발되는 변형률을 갖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요것은 결국 뭐예요? 단면 높낮이에 따라서 위치마다 모멘트 하중을 받게 되면 부재는 결국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어떤 길이 변형이 생기는데 그 관계를 갖다가 단순히 전체 구조물 보았을 때 육안으로 식별될 수 있는 두드러진 변형 모습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곡률 방향의 형태로서 표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변형률을 이렇게 정했다라고 치면 휨 하중에서 단면에 유발되어지는 평균 하중의 휨 응력은 어떻게 정의할까요? 역시 수직 응력과 유사하게 이 재료가 선형 탄성 거동만 한다라고 치면 후계 법칙을 적용해서 이와 같이 적용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입실론 B라고 하는 것은 여기 첨자 이 서브 B라고 표현한 것도 전부 다 밴딩, 그러니까 수직 하중에 의한 응력과 변형률이 아니라 휨 하중에 의한 응력과 변형률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전부 다 아래 첨자에 B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역시 여기서 입실론 B라고 하는 것은 로우분의 Y를 갖다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관계는 다시 쓴다라고 치면 물론 마이너스 부호 있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이너스 부호의 의미는 처음에 이런 관계를 고려할 때 부재의 축을 각각 X, Y 축이라고 두었고, 이때 모멘트 하중, 보다시피 이런 모멘트 하중은 지금 플러스 모멘트다, 그죠? 내력으로서. 이런 축 설정에서 플러스 모멘트를 받을 때 원의 중심점 로우는 Y축으로부터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그 곡률 중심까지, 그 곡률의 요 길이 값이 축의 마이너스 방향 위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를 갖다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호에 대한 관계는 여러분들 교재 131페이지에 있으니까 그 관계를 갖다가 참조하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력을 갖다 나타낼 수가 있다. 물론 이 관계를 갖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또 평형식 관계로부터 그 모멘트 관계를 갖다 고려할 수 있도록 식을 갖다 전개를 하게 되면 이 모멘트 하중이라고 하는 것과 물론 이 모멘트 하중에서 이 변형이라든지 응력들이 다 도출이 되는 건데 모멘트 하중과 어떤 모멘트 하중에서 유발이 되어지는 변형 관계인 로우, 곡률 방향의 관계를 갖다가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로우분의 1은 마이너스 2i분의 m이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관계로부터 이 로우분의 1은 마이너스 2i분의 m이라는 관계를 갖다가 두 번째 응력을 나타내주는 후계 법칙의 관계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휨 하중에서 단면이 유발되어지는 평균 하중 휨 응력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론적 관계식인 i분의 my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휨 하중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첫 번째에서 수직 하중, 수직 변형률에서 설명을 한 것처럼 수직 응력, 수직 변형에서 얘기한 것처럼 휨 하중을 주었을 때의 변형률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로우분의 y. 물론 이 로우분의 y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단면 높낮이에 따른 결국 dx에 대해서 y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어떤 늘어난 길이 변형량, 즉 dx분의 델타 dx다. 그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굳이 로우분의 y라고 표현한 것은 전체 구조물에 있어가지고 두드러진 변형 모습을 물어보겠다. 곡률 반경이 짧아지는 것으로 표현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나타내었다. 그 다음 응력 관계는 후계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역시 시그마는 이 필요한 관계로 정리할 수 있다. 이때 E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험을 통해서 얻어내던 재료였던 물성치 값이다. 그래서 입실론 B는 로우분의 Y라는 관계를 적용하게 되면 이와 같이 역시 표현을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모멘트와 곡률 관계를 갖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물론 평형식으로부터 정리를 하면 우리 교재에 다 유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이 되며 곡률과 모멘트 관계가 정리가 되어지면 첫 번째 휘응력식 어떤 요 후계 법칙에다가 다시 대입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시그마는 i분의 my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론적 휘응력 관계식을 갖다가 유도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까지가 이제 131페이지에 주어져 있는 휨 하중에 대한 휘응력, 휨 변형률에 대한 얘기들이었습니다. 물론 부호 약속에 대한 것들은 역시 교재 131페이지 좌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 설정된 축과 거기에 작용하는 모멘트 관계로부터 그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 경우, 안 붙는 경우를 갖다 다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고려하는 것은 이러한 축에 대해서 이러한 플러스 모멘트가 걸렸다라고 치면 곡률은 이처럼 주어진 Y축에서 반대 방향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부호를 갖다가 처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전단에 대해서 이런 부재가 하나 있고 이게 작용화 중은 전단력입니다.
전단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작용하는 거죠? 저항하는 면이 있다라고 치면 평행하게 작용하는 힘을 갖다가 전단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는 두 쌍의 힘이 있습니다. 요 면과 이 면에. 자, 이때 이 전단력 역시 수직하중과 휨하중에서 보았듯이 저 전단력 크기를 갖다 0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증가를 시켰다라고 치면 어떤 변형이 두드러질까요? 뭐 우리가 여태까지 단순부에서부터 공부를 쭉 해왔다시피 이 전단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각이 찌그러진 어떤 그러한 변형을 유발시키는 것이 바로 전단력이죠. 요렇게 있던 단면이 아마 이렇게 찌그러지겠죠. 이와 같이 아마 찌그러질 겁니다. 결국 요렇게 있던 단면이 요런 단면 형태로 미끄러져서 전체적으로 옆에서 보았을 때 이 직사각형 단면 형태가 이와 같은 평행사변 형태로 단면이 기울어질 겁니다. 이때 전단 변형률은 무엇을 전단 변형률이라고 하냐면, 자, 이 전단이 점진적으로 커지게 되면 결국 요 절점이 밖으로 더 많이 튀어나가겠죠. 전단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물론 전체적으로 요 놈은 올라가고 요 놈은 내려갈 텐데 전체적인 변형량을 갖다 고려하기 위해서 이쪽 부재 치수는 그냥 그대로 가만히 두었습니다. 요 놈만 하중 전단이 커지게 되면 점진적으로 밑으로 많이 내려갈 텐데 결국 전단력 하중이 커지게 되면 결국 이 길이 값이 많이 길어지겠구나. 그 강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단력 하중이 점진적으로 커지게 되면 두드러지는 전단 변형량은 요 길이 값이며 결국 이 길이 값의 관계는 요 길이 값이 길면 길수록 상대적으로 요 어떤 전단력 때문에 유발된 전단 변형량의 관계의 의미는 작아질 것이고 이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이 전단 변형량의 관계가 커지겠죠. 바꿔 말하면 요 단면을 갖다가 요 단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부재를 갖다 요것만큼 짧게 만들어 가지고 고려를 했다라고 치면 물론 저항하는 면적은 이 면적이나 최초의 하얀 면적이나 같습니다. 그럼 면적은 똑같은 반면 면적은 똑같고 여기 역시 전단력도 똑같은 크기가 존재한다라고 치면 길이가 이거였으면 이거만큼 튀어나갈 전단 변형량이 길이를 짧게 해서 동일 면적에 같은 하중을 주게 되면 어때요? 면적과 하중의 크기가 같다라고 치면 응력은 같겠죠. 응력이 같은데 변형률은 어때요? 역시 같겠지. 그렇다라고 치면 이때 유발되어지는 변형량은 요것만큼 튀어나갔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단 변형량은 요 길이 값인데 반해서 결국 요 길이 값에 대한 요 길이 관계와 요 길이 값에 대한 요 길이의 관계 그게 일정하죠. 결국 면적과 하중이 같다라고 치면 이 면적에 전단력 S가 있을 때나 이 면적에 전단력 S가 있을 때 응력이 같다라는 얘기는 변형률 또한 같다라는 얘기인데 결국 전단 변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전단 변형량이고 요 길이에 대한 요거에 튀어나간 길이 관계 결국 부재가 요거만큼 짧은 파란색 단면 부재였다라고 치면 요 길이에 대해서 요거만큼 튀어나간 길이 관계 이것을 갖다가 전단 변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단 변형률은 이제 수직 변형하고는 차이가 있게 입시론이 아닌 갬마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의 크기는 L분의 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의미하듯이 이 길이에 대한 요 길이의 길이비나 부재가 짧을 경우에 면적 같고 하중만 같다라고 치면 응력은 같죠? 응력이 같다는 얘기는 재료가 같다라고 치면 재료의 어떤 물성키는 같을 테니까 변형률 또한 같아야 됩니다. 결국 이만한 길일 때 튀어나간 전단 변형량이라고 치면 요만한 길일 때의 변형량은 요거밖에 안 생긴다. 결국 변형률은 뭐예요? 전단력 때문에 생기는 변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의 각의 변화가 바로 뭐다? 전단 변형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휨하중 또는 수직하중에서 유발되는 변형률 입실론 이것은 이만한 길이가 실질적으로 길이가 얼마만큼 늘어났는가 줄어들었는가 어떤 길이의 변형량 관계를 나타내주는 변형률을 갖다 우리는 수직 변형률 입실론 또는 휨 변형률 입실론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이 전단 변형, 전단력 때문에 생기는 이 변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다? 길이분의 길이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갬마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놈에 대한 요놈의 길이 관계니까 결국 지금 비교하고자 하는 실제 길이값과 변형량의 관계가 직각관계. 결국 탄젠트 여기 알파, 갬마라고 하는 이 각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각의 크기가 아주 작다라고 치면 탄젠트 값이나 요 값이나 그 크기가 같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단 변형률은 이와 같이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 전단 응력은 역시 후계 법칙이 적용되는 어떤 선형탄성 고동한다라고 치면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이것이 이제 시그마 E입실론이라는 관계식과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겠죠. 물론 이게 이제 시그마 E입실론 할 때 E와 유사한 형태를 갖는 전단 탄성 계수값입니다. 물론 요거 관계를 갖다가 이제 실험적 식으로서 시그마 E입실론과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론적 관계식은 평균 전단력 관계로서는 A분의 S 전체 작용력과 저항하는 면적의 관계 물론 이제
실질적인 어떤 일반식은, 물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구장, 보의 어떤 기둥, 보의 어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와 같은 정의로, 어떤 요런 관계로서 고려한다 하는 관계까지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G라고 하는 것은 단면 1차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수직하중, 휘마중과 아울러 이 전단하중에 대해서까지도 어때요? 변형률의 관계, 그 다음 실험적 관계식, 시그마 이필론과 유사하게, 그 다음 이론적 응력 관계식을 갖다가 이렇게 정의한다는 관계까지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